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이 수사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결론, 검찰은 이제 구속한 사람들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만배 구속돼 있죠, 유동규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도망갔던 남욱, 이 세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반드시 구속되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공해 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 이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심어놔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 삭제를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예요. 근데 정민용이는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잘 협조하겠다 이거예요. 너무나 협조를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줬고 나머지 3명만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지금 정민용, 정영학 회계사도 구속돼야 되는데 안 됐고요. 또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된 사람이 뭐 한두 명인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 그러니까 정책 비서관했던 사람이죠. 현재 지금 캠프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중책 중에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측근인데, 정진상에는요 아예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는 이걸로 끝이 났다. 이재명 배임은 관두고요. 이재명의 근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검찰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시간이 되면요, 제가 요즘은 하여튼 20분을 안 넘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손준성 검사 어제 오후에 별도로 또 소환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꼭 주변 분들께 좀 많이 권유해 주셔서요, 빨리 80만 이 대군을, 그리고 100만 대군을 확보해서 오로지 정권 교체에 딱 그 일념 하나로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내년 3월 9일 서초갑 윤희숙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위원장은 제가 이미 2년 반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뭐 지역위원장 사실 관리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대구보다도 더한 보수의 심장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정권 교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위원장 신청을 안 했고요. 직접 공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서초 갑 지역의 이 지인들,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전옥현의 안보정론 또 권유해 주시고 저에 대한 지지를 당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밝힙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여론을 조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새로운 뉴스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장동 하면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박영수 특검 하면 본인이 우선 이 화천대 쪽에 고문 변호사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미 초기 단계부터 사업에 뛰어들었던 남욱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딸이 또 이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거, 또 그리고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거, 이런 등등 해가지고요. 하여튼 뭐 많은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 전혀 비리 의혹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검찰 동향은 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이제 수사의 단서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장동의 핵심 4인방, 그 중에서도 정영학, 정민용, 이런 핵심 인사들이 말이죠, 이 박영수 로펌에서 직접 이 공모와 관련된 지침서,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 이런 요지로 보도하고 있고, 박영수 이 특검이 대표로 있던 로펌의
변호사가 결국은 천화동인 6호의 대표까지 맡았다. 그래서 이 의혹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중에 한 사람이 정영학이잖아요. 설계자가 정영학,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정민용, 이 사람들이 핵심 설계자인데 이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면 유동규예요. 유동규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지금 현재 캠프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고 정책비서관이 됐고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을 한 최측근 중에 측근 이 정진학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의 대장동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참여한 이런 의혹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정영학과 정민영이가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남을 갖고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로펌 소속인 조모 변호사는 나중에 천화동인 6호 대표로 증대돼서 대장동 1당과 인연이 있다. 여기서 1당은 아까 말씀드린 4인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2011년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의 대출을 끌어온 금융브로커 조모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그 당시에 구속됐었죠. 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이 4인방 중에 2명인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들의 이 수사에 변호인단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조선일보 취재된 내용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하고 이 정민용 변호사, 이 정씨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2015년도 2월 달에 서초구에 있는 이 로펌에서 수차례 만나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한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했다. 그래서 당시 7개 요구사안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유동규 밑에 있는 정민영 변호사가 이러한 7개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개발사업본부 실무직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은 정민영 변호사가 이 김만배하고요, 정영학 회계사의 말하자면 뜻에 따라서 묵살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의 1,822억 원만 딱 수익이 떨어지게 해놓고 캡을 씌워놓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그 다음에 천화동인 이런 데서 수천억 원의 지금 현재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한 8천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 경실련에서 하는 걸 보면 1조 5천억까지 수익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러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이 이 사건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박영수 특검이 대표였던 로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지침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지금 시각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딱 일주일 전인 2015년도 2월 6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 2월 달에 박영수 특검은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는 화천대유 상임 고문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이 됐고, 또 이 박영수 특검의 먼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 이 사람이 화천대유 측에서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완전 독점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 김만배 씨가 이 인척한테 100억 원을 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 원의 용처를 검찰에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 1년이 지나서 남욱 변호사도요, 결국은 박영수 특검이 대표로 있던 로펌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민용 변호사는 누군지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재명 특보는요, 이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이 관훈 토론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장동 사업으로 5,00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도 사실이고, 이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유동규라든가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있어서 잘못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다 덮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 액수로는 말하자면 이 손해를 끼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로는요, 처음에는 수천억,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화천대유가 이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분양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즉 배임액은 수천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미 딱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빼놓고서는 다른 핵심들 일체 기소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이미 말씀대로 유동규가 맨 먼저 구속됐고요. 그리고 남욱,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를 통해서 결국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수사 대상에서 반드시 수사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될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말이죠. 정재창 씨, 이 사람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예요. 그래서 남욱, 정영학과 함께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재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 게이트가 일어나기 전에 이 자기네들이 짠 이 수익 구조를 갖다가 맨 먼저 실험 삼아서 적용한 지역이 위례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이 정재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유동규한테 3억 원을 뇌물로 줬다, 이 혐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영학 회계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을 19개 제공했는데 그 대가로 구속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김민걸 회계사, 이 사람은 누구냐, 정영학 씨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실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결국 초과이익 환수 못하게 딱 막아놓는 거, 이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김민걸 회계사예요.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불구속됐거나 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검찰이 철저하게 이재명으로까지 수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게 아주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서는요, 축소지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이 법조인들은 말이죠, 유동규, 김만배, 남욱을 구속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올까 봐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수사 대상자가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인반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지만은 대장동 사업 설계에서 그 역할은 나머지 3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설계의 모든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실체적인 중추 역할을 한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로 알려져 있고요. 해외 유형 법인을 통해서 이 아파트 시행 사업 투자금을까지 받은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영학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불구속 수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팀이 딱 원하는 것만큼만 진술해주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은 손 안 댈 거냐, 너 알지?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불지 마. 네가 부르면 골치 아파. 이거를 딱 필요한 것만큼만 진술해줬대요.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 야, 너 이렇게 불면 안 돼, 알았지? 우리 취지 알지? 검찰 수사 취지. 이재명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런 말들까지 검찰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김민걸 회계사, 이 정영학 회사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수사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수상하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수사팀은 말이죠. 유동규 법무장 공소장에 김민걸 회계사 역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정영학 회계사 추천으로 인해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채용됐고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인데요. 이 정민용 변호사 이번에 이제 불구속 수사를 지금 받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돼가지고 정민용 변호사의 직속 상관이에요. 그러면 전략사업실은 뭐 했느냐? 유동규의 직속으로 새롭게 신설한 부서가 바로 전략사업실. 거기에 책임자를 맡겨놔가지고 유동규가 하고 싶은 대로 즉 초과이익 환수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치 침서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민걸 회계사다. 근데 김민걸 회계사는요. 한 두세 차례 참고인 조사만 하는데 그쳤지 전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계에서는요. 김민걸 회계사가 바로 전략사업실의 실장으로서 실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창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돌린 사람이 정재창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자, 근데 검찰은요, 유동규 공소장에 이 정민영 변호사가 정재창 씨가 2013년도에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3억 5,200만 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재창 씨는 당시 돈 전달 과정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남욱, 정영학 씨를 압박했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받은 120억 원이 바로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재창 씨는요,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데 금융계, 증권업계의 인맥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정재창 씨가 위례 사업의 아주 대주주 정재창 씨는 2015년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선정될 걸 알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선정될 걸 알면서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을 들러리로 섭외했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규 씨 공소장에 말이죠. 성남시 또는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의혹이라든가 역할 그리고 조사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수사팀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사익을 취했다는 정황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 이것이 수사의 핵심 요지고요.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구속 기소하고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상도 의원과 같은 야권 인사를 추가 기소해서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시로 8번씩이나 만난 사람이 김만배잖아요. 근데 이 김만배 수사를 검찰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8번에 딱 했으면은 이 출입 기록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권순일의 과와 관련된 이 사무실, 자택, 핸드폰 이런 수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환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말이죠. 대법원도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 압수수색은커녕 그냥 이 김만배의 출입 기록만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수사팀에서 이 권순일 재판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 나오고 있어요. 8차례나 방문하고 연봉 2억 원짜리 공문에 영입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논리를 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별도 압수수색 없이 법원 행정처에 김만배 출입 기록만 요구했다. 그래서 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무성 전 사장 강제 사퇴를 시켰잖아요. 이 사퇴 의혹과 관련해서요. 당시에 누가 앞장섰냐면 유한기가 앞장섰는데 유한기는 정진상 유동규를 들먹이면서 이거는 시장의 명령이야 라고까지 사퇴를 압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씨에 대한 휴대전화 전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 대납 의혹 이것도 전해 사채를 통해서 수임료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이재명 이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 이태영 변호사한테 이게 한 20억 원 정도가 중견 기업체 전환사채를 통해서 지급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현재도 이태영 변호사는요 이재용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서는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딱 띄어서 수원지검 즉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법대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잖아요. 신성식 이 사람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쪼개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지난 10월 28일 날 왜 민주당 서울 경선 전에 고발했느냐 이거를 고발인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얼빠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요. 계좌 추적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이태영 변호사에 대해서 고발인한테 왜 경선 전에 고발했느냐 정치적인 이유를 묻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검찰이 이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방송은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오늘 또 이 대장동 관련 보도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손준성 공수처 추가 소환, 제2차 소환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진태 특위위원장이 지금 현재 이재명한테 20억 원의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조폭 박철민 씨를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쯤 되면 언론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고 하는데요. 이 김진태 위원장이 밝히는 조폭 20억 뇌물설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도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고 제 방송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꼭 구독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열어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